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오늘은 뉴미디어 트렌드부터 시작해봅니다. 굿데이터 코퍼레이션의 원순우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굿데이터 코퍼레이션의 원순우입니다. 네. 자, 최근 이 드라마 인기가 식을 줄 모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얘긴데요.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고 하죠. 뭐 채널명조차 사실은 생소한,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채널에서 방송되는 터라 동시간대 시청률 1위라는 데이터 자체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던데, 그런데 이 시청률에 사실은 OTT는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이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도 동시에 방송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렇게 기존 지상파나 IPTV를 넘어서 OTT로 동시에 방송되는, 과거와는 아주 다른 이 플랫폼 시대가 도래한 것인데요. 오늘은 이 드라마 우영우가 가져온 OTT 시대에 다시 봐야 할 시청률, 요거를 주제로 한번 원 대표님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영우 드라마 얘기부터 좀 한번 풀어봐 주실까요? 말씀하신 대로 우영우 같은 드라마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건 시청률이 있죠. 네. OTT의 이제 등장으로 이제 드라마 시청 패턴이 이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제 네. 몰아보기로 바뀐 거죠. 그렇죠. 그 시청 시간을 기다려서 한 회 한 회 보는 패턴보다는 네. 내가 시간이 될 때 한꺼번에 몰아서 보는 네. 그런 식으로 바뀐 건데요. 네. 이런 시대에 필요한 게 과연 그럼 시청률일까? 시청률은 한 그 방송이 된 그 순간의 시청률을 측정한 거니. 그렇죠. 재방송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유료 방송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고편만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다 잡기 위해서는 시청률만으로는 좀 힘들다. 그래서 어떤 드라마의 한 회 한 회가 아닌 그 작품 하나의 경쟁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이제 지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하나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PD님은 그 드라마의 경쟁력이 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 많이 봐주는 거 아닐까요?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간단합니다. 드라마는 재밌으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재미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을까요? 같은 작품을 두고 어떤 사람은 웃겨서 재밌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유치해서 재미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드라마의 재미를 아무리 설문조사를 해도 정답이 나오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네. 드라마의 재미를 알려주는 신호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집중과 확산인데요. 집중과 확산. 네. 네. 드라마는 이제 영화와 달리 호흡이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네. 1회, 2회, 3회, 뭐 길게는 10몇 회. 네, 그렇죠. 네. 50부작도 있고. 네. 근데 이 긴 회차에 그 데이터가 계속 상승을 한 작품이 있고 유지를 한 작품이 있고 네. 뒤로 갈수록 떨어지는 작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있죠. 시청률도 그렇고 화제수도 그렇고 뉴스 기사도 그렇고 모든 데이터가 네. 그런 걸 봤을 때 이러한 그 데이터의 그 추이를 분석하는 그 재미를 분석하는 거가 바로 이번에 새로 발표한 펀덱스라는 지수입니다. 아까 그럼 재미라고 말씀하셨던 거기에서 온 펀. 그리고 뭐 어떤 지표를 뜻하는 인덱스 뭐 이런 걸 합친 말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드라마 한 300여 편을 분석해 본 결과 네. 방송 첫 회의 스코어보다 마지막 회가 뛰어넘는 편수의 퍼센테이지가 네. 한 20여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니구나.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경우는 네. 대확산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그냥 확산도 아니고 네. 그 그래프의 모양을 보면 네. 이렇게 달나라로 발사되는 로켓 같은 모양의 그래프가 나와요. 수직 상승이에요? 네, 맞아요. 저도 이런 그래프는 처음 봤는데 네. 이제 기존 드라마의 기록을 모두 경신했을 정도의 신드롬급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하는 펀덱스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네. 이 곡선이 혹시라도 중반 이후부터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꺾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읽어내야 되는 게 펀덱스인 겁니다. 그렇군요. 얼마나 시청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이걸 봤느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측정하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한 작품에 대한 그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는 집중과 확산을 이제 그래프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요. 네. 저희는 총 6가지 데이터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청자 수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구 시청자 수, 2049 시청자 수. 어차피 TV라는 디바이스를 시청하는 그 그룹이 있는 건 뭐 맞으니까요. 네. 그리고 그 TV는 보진 않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서 시청을 하거나 간접 경험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화제성. 그다음에 드라마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출연자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어떤 배우가 그 배역을 하느냐 그게 되게 또 중요하죠. 맞습니다. 네. 출연자 화제성을 또 따로 뽑아서 분석을 해야 되고 네. 언론 주목도가 있습니다. 새로운 방송 프로그램이 런칭이 될 때 제작사나 방송국에서는 열심히 마케팅 홍보를 하려고 하겠죠. 네. 그러면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겠죠. 네. 대부분 이제 초반, 방송 초반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뒤로 갈수록 기사량이 줄어듭니다. 보통 초반에 이제 보도자료를 막 뿌리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재미있거나 반응이 좋은 드라마 같은 경우는 뒤로 갈수록, 기자분들이 캐치를 하신 거죠. 대중적으로 이 드라마가 지금 신드롬급이고 그쵸. 내가 이 기사를 쓰면은 조회가 많이 되겠구나라는 걸 아시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언론 주목도가 뒤로 갈수록 상승한다는 거는 실제로 이 드라마가 재밌다라는 거를 입증하는 데 가장 중요한 데이터로 전 보고 있고요. 네. 클립 조회수는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요즘은 짤 영상이 그렇죠. 가장 이제 많이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늘 수밖에 없고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6가지의 데이터를 말씀드렸는데 어느 한쪽에 쏠려서 큰 점수를 얻는 것보다 이 6가지가 고른 점수를 얻은 드라마가 네. 펀덱스 점수를 잘 받는 구조의 조사 방식입니다. 제가 이제 우영우 관련된 그 네티즌의 글들을 이제 분석해서 매주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영우뿐만 아니고 이제 주간 보고서를 방송국에 이제 배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분석 과정에서 보면은 네. 우영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시청한 사람이 이제 너무 좋은데 채널이 너무 이제 마이너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은 마이너하지 않죠. 예, 이미 뭐 떴죠. 예, 네. 마이너하다 보니까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 다른 사람이 못 보면 어떡하지? 나만 알고 있으면 어떡하지? 예, 이 걱정을 해주는 게 처음 1주, 2주 차까지 몰려 있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다행히 우영우는 넷플릭스에서 동시에 방송이 되고 그렇죠. 있었어요. 끝나면 바로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응원의 글을 보고 넷플릭스에서 확인을 쉽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쉽게 우영우가 대확산이 될 수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드라마 얘기도 했는데 이 펀덱스가 가장 높았던 작품이 어떤 건가요? 2018년도부터 360여 편을 조사했는데요. 네. 1위는 JTBC의 스카이캐슬이었습니다. 오, 역시 그러네요, 진짜. 벌써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네. 100점 만점에 99.32점을 받았는데 네. 당시 시청률이 1.7%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요. 이 드라마도 점점 갈수록 그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종영은 23.8%가 나왔습니다. 지금 사실 우영우가 추세인데 그러네요. 우영우가 최근 이번 주에 살짝 꺾였죠. 추가 올려주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이 시청률이 10주 연속 올랐어요. 10주 연속 재밌었다는 거죠. 그죠. 회를 거듭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보고 관심을 가졌다는 거네요. 화제성도 9배 올랐고요. 화제성도 10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록을 이렇게 8주, 9주, 10주 연속 경신하면서 네. 달려간다는 거는 네. 그렇게
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언론 주목도도 14배가 뛰었고요. 클립 조회수 6배. 네. 그래서 전 데이터 부분에서 대확산 추이를 보인 것이 스카이캐슬입니다. 그렇군요. 네. 우영우는 현재까지의 이제 추세랑 비교를 하자면 네. 우영우가 쉽게 넘어설 것 같기도 한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은 방송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네. 한번 저희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펀덱스와는 이 별개로 최근에 TV하고 OTT를 합쳐서 화제성 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던데 그러면은 그동안 TV는 뭐 본방송으로 보고 또 OTT는 회차별 또는 이렇게 몰아보기 특히 젊은 층에서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시청 패턴이 좀 다르잖아요. 네,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TV 프로그램끼리만 순위를 매겨서 시청률하고 화제성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저희도 사실은 OTT 오리지널을 같이 조사하진 않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오픈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TV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매주 오픈을 하니 매주 관련된 기사가 나오고 네. 매주 관련된 새로운 동영상이 올라오는데 OTT는 한꺼번에 처음에 이제 오픈이 돼버리면은 그렇죠. 뒤로 갈수록 데이터량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 네. 그 각 뭐 TV행이든 웨이브든 심지어 넷플릭스도 그렇고 오리지널을 이제 나눠서 이제 발표를 하더라고요. 아. 네. 뭐 그래요. 일주일에 하나씩 아니면 일주일에 2개씩 이렇게 나눠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기존 TV 프로그램이랑 같이 네. 조사를 해서 순위 발표를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든 거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저희가 TVN, OTT 뭐 통합 조사라고 해서 발표를 했는데 네. 마침 그 티빙의 환승연애 2라는 예능이 있습니다. 커플 네. 예능이 있는데 네, 네. 전체 1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예상을 못했는데 네. 벌써부터 이렇게 OTT 오리지널 예능이 전체 1위를 할 정도로 화제가 되고 있구나. 저도 좀 살짝 놀란 케이스였습니다. 네. 네. 자, 시청률은 매일 또 매 시간 이렇게 집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펀덱스 화제성 지수는 발표 주기가 좀 있습니까? 네, 그 화제성은 매일매일 집계를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공식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청률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한 방송 한 시간대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거라고 하면은 네. 본 방송을 본 사람부터 해서 재방송을 본 사람 아니면 앞으로 볼 사람들의 반응까지 일주일 동안의 반응을 이제 집계하는 게 화제성 지수입니다. 네. 펀덱스는 화제성과 같은 호흡으로 발표가 되긴 하지만 네. 특히 그 종용이 된 다음에 한 작품이 종용이 되면 최종 스코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작품의 펀덱스, 즉 재미의 점수는 최종 몇 점이다라는 거는 종용 후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바닷가에서 진주알 찾듯이 숨겨진 보석 같은 콘텐츠를 찾아내기 위한 방안이다. 이런 말씀 같아요. 네. 네. 제가 알고 있는 이 콘텐츠를 사랑하는 분이 계신데 오늘 이 원 대표님 만나니까 원 대표님 또한 콘텐츠를 사랑하는 또 한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순우 굿데이터 코퍼레이션 대표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엔 매주 평일 아침 7시 15분부터 9시까지 방송하는 뉴스킹 박지훈입니다를 들었습니다. 7월 18일부터 29일까지 총 2주간 이 방송을 들었습니다. 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어떤 점부터 살펴볼까요? 네, 뉴스킹의 새 코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인 7월 26일 화요일
용감한 사람들의 약칭인 용자들이라는 코너가 처음 방송됐습니다. 여야에 대해 가릴 것 없이 용감하게 할 말은 다 한다. 이런 기획 의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인지 대놓고 편을 드는 등 방송에는 적합하지 않은 거친 표현도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 경남도지사 후보였던 양문석 박사와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가 패널로 출연했는데요. 이날 양문석 박사가 이재명 의원의 팬이다. 팬의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정치평론가는 합리적인 근거만 있다면 언론인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누구의 팬이다. 팬의 입장에서 말한다. 이런 표현을 대놓고 하는 것은 평론에 대한 신뢰를 깎아먹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발언이 나온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근거는 부족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편을 든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날 발언은 박지원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후보가 당시 개항에 출마할 때 공천을 부탁했다는 폭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것인데요. 지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이재명 의원이 당의 요청으로 인천 개항에 출마했다고 설명해온 것과는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당시 이 의원의 출마를 두고 당 안팎으로 시끄러웠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명을 요구하는 게 과도해 보이진 않습니다. 이 의원의 해명을 듣고 싶어하는 유권자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날 출연한 김근식 교수도 이런 의미에서 이재명 의원이 해명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양문석 박사가 자신이 이재명 팬이라고 밝히면서 이 의원이 해명을 하지 않은 것은 어이없는 공격을 그냥 무시하는 전략이며 신중하고 진중한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인의 앞뒤 다른 주장에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근거 없이 어이없는 공격이라고 치부를 해버리니 과도한 편들기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론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발언이어서 신중함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네, 처음으로 선보인 코너였는데 출연자의 발언이 균형감을 잃어서 아쉬웠다. 이런 지적이십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네, 지난 7월 26일 유럽 도시기행 책을 쓴 유시민 작가가 뉴스킹에 출연을 했습니다. 진행자가 오늘은 책 내용 위주로 질문을 드리겠다고 해서 주로 책 내용을 이야기하나 싶었는데요. 후반부로 갈수록 경찰국 신설, 청와대 이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책에 관한 내용도 있었지만 시사적인 이슈에 대해 질문을 하니 저자 초대석의 성격이 무엇인지 애매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당초에는 이제 신간을 내서 유시민 저자와의 인터뷰가 이루어졌는데, 처음에는 말씀을 안 하시겠다고 하더니, 시간이 갈수록 못 참으셨던 것 같아요. 결국, 시사적인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가 주가 되었다. 이런 지적이시네요. 자, 또 짚어볼 부분이 있을까요? 네, 7월 29일 방송된 야구 덕후 코너에 관한 의견입니다. 이날은 내년 3월에 열리는 WBC에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선수를 뽑아도 되는가가 주제였습니다. 이날 출연한 박동희 기자는 프로구단 키움의 안우진 선수가 고교 재학 시절 후배를 폭행해 국가대표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이미 받았고 WBC가 이벤트성에 가까운 대회라는 점, 그리고 안 선수의 실력이 뛰어나다는 점, 또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줬는데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야기하면서 WBC 선발에서 배제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한 차례 이미 징계를 받았는데 또 다른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지는 논의해볼 만한 지점입니다. 다만 부적절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학교폭력 이야기를 하는데 선수의 실력을 언급한 부분입니다. 운동계에서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이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가 지도자나 프로구단이 팀 성적 등을 위해서 실력 있는 선수들의 잘못된 행동을 방치하거나 그들의 가혹행위가 성적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분위기를 만들어왔기 때문인데요. 이재영, 이다영 선수나 고 최숙현 선수 사례에서 충분히 그 문제점이 드러났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가 많이 분노했던 지점이기도 합니다. 징계가 과도하냐는 따져볼 수 있겠지만 실력이 뛰어난 선수라서 선발하지 않기엔 아쉽다는 식의 발언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네. 오늘은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